Whoa. And of course. And also. Not now, Mom. Sleep. Wake up. Okay? 이게 본인 인증을 할 때 홍채 인식이 일종의 뭐 눈의 조리개 같이 이렇게 빛이 동공을 통해 들어갈 때 이제 인식하는 그런 패턴. 이 홍채 패턴을 인식해서 본인을 인정. 아 뭐야? 나의 누나만 봐봐. 아 뭐야? 아니 뭐 이게 좀 달라요? 어? 아 약간 이런 건 있어요. 뭔가가 눈 훔치네? 가에 아니 눈 가에 뭔가 링 같이 생긴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네. 홍채, 그러니까 네. 이 눈 안에 있는 이 홍채가 네.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 이거를 인식을 해서 본인을 인증한다. 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보니까 홍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문을 사용하면은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이 한 40개 정도였다면은 홍채 인식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이 한 26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뭐 조합을 해보면은 쌍둥이도 같을 확률이 거의 없고 정말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게 5억 명당 1명꼴이래요. 5억 명당? 5억 명당 1명꼴. 그러면 전 세계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그래도 한 4-5명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도플갱어인가? 그래, 뭐 어쨌든. 그러니까 네. 이게 보안성과 이제 어떤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네. 그 실제 제품으로 네. 실제 서비스로 이제 구현돼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문 인식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지만 네. 홍채 인식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도 뭐 그런 제품 홍채 인식 기능이 네. 달려있던 제품은 있었지만 네. 홍채 인식 글쎄요 뭐 이게 복제가 뭐 불가능하고 보안성이 높고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나왔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항상 보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얘를 뚫어야겠다 그쵸.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어쨌든 언젠가는 뚫리게 돼 있어요. 그쵸. 방패는 요만한데 공격은 구멍 하나만 뻥 뚫어도 공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노트 신제품이 이번에 나와서도 노트 7. 네. 홍채 인식 기능이 탑재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보안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워낙에 오픈형 운영 체제니까 그쵸. 원래가 얘가 보안성이 원래가 안 좋았는데 그쵸. 뭐 잘못해서 취약한 부분도 좀 많고요. 그런 이 취약한 운영 체제 안에서 네. 나름의 높은 보안성을 구축을 한 것이 이제 어떤 갤럭시 제품들인데 네. 쉽게 비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집이 되게 천정이 막 다 무너져. 네. 그 비가 막 새. 네. 현관문에 자물쇠도 제대로 안 달려 있어. 근데 집 안에 있는 금고는 최첨단이야.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막 맘대로 들어와. 네. 근데 금고를 정작 못 여는 거야. 그치, 못 여는 거지. 이게 안드로이드 폰이랍니다. 근데 이제 삼성페이? 아니 그 어쨌든. 근데 이제 iOS 같은 경우는 네. 집 외부도 이제 되게 탄탄해. 막 일단 철근 못 콘크리트야. 들어와요. 네. 그래서 막 집 자물쇠도 막 엄청 좋은 거 막 달려 있어. 맞아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는. 아예 못 들어오니까 사실은 뭔가가 답답할 때도 있긴 해요. 저는 이제 아이폰 유저니까 가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외벽이 튼튼하니까 네. 그 안에 있는 금고는 네. 일반 금고 써도 돼. 아 그렇구나. 일단 진입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홍채 인식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금고도 이제 눈으로 이렇게 띡 보고 열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쉽게 설명하면 비교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과연 이게 복제가 불가능한가? 나는 그건 조금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된다고 좀 봐요. 사실은 이게 좀 웃긴 스토리인데 얼마 전에 과연 홍채 인식 정말 이거는 아무도 못 뚫는가? 뭐 죽은 사람은 인식 못한다 막 이러는데 독일의 해커 단체였죠. CCC라고 불리는 해커 단체가 구글링을 통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고화질 사진을 뽑아서 그걸 3D 프린트로 했더니 홍채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기사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돼서는 100% 자신을 가져서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푸틴의 홍채로 인식이 되느냐? 네. 그거는 솔직히 한번 어딘가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는데요? 그건 둘을 비교해봐야 알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 홍채도 뭔가 이거를 보안용으로 쓸 수 있게 인식 자체가 되긴 해도 과연 푸틴의 홍채와 똑같이 이게 인식이 되느냐? 그거는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게 그래도 오류 확률이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도 있었어요. 만약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1000번에 한 3번꼴로는 오류가 날 수 있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10,000번에 1번인데, 그 홍채는 양쪽 눈을 다 사용하면은 1조 번에 1번 정도는 오류가 난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되게 정교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근데 궁금해요. 이 해킹 단체가 했던 게 정말 인식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이지. 큰일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웃긴 일화인데, 예전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게 있었어요. 이제 부부끼리 이제 그 연예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난 남편이 잘 때 요즘 뭐 하고 다니나 너무 궁금하더라. 그래서 잠잘 때 손을 이렇게 핸드폰에 손을 이렇게 찍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문 인식으로 해야 열린다. 그러니까. 패턴은 몰라. 근데 이제 지문 인식으로 하니까 손가락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본대요. 이제 홍채가 되면은. 그럼 뭐 잘 때 이렇게 하고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재밌는 게 홍채 인식이 이게 렌즈를 끼거나 안경을 껴도 쉽게 빠르게 인식이 되고요. 선글라스를 껴도 기본적으로 적외선을 투시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된대요. 근데 뭐 서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몇 초 더 걸릴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웬만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끼는 뭐 안경이나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하는 거랑 다름없이 1, 2초 안에 금방 또 인식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햇빛 아래서는 아직 안 돼요. 맞아. 햇빛 아래서는. 햇빛 아래서는 네. 지금 인식 자체가 좀 그 오류가 많은. 모르겠어요. 태양빛 아래 사람 눈이 어떻게 되는지는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밝은 빛 안에서는 태양빛이 워낙에 밝으니까 너무 밝은 곳에서는 이게 좀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네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예전에 그 드라마 컨티넘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컨티넘? 네, 컨티넘. 미드인데, 네네. 그 이제 미래의 어떤 형사가 과거로 와서도 형사질을 하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스마트 그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렌즈가 5만 가지 그 잡일을 다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렌즈 안에 떼떼떼떼 하는데 정보들 나오고. 그런 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 키도 막 다 재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건물 각도, 그다음에 어떤 그 촬영, 그다음에 뭐 재생 이런 것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무한 동력이니까, 그쵸. 이건 계속 인식을 해요. 신기하다. 그럼 어떤 그 전자화된 렌즈를 네. 착용을 했을 때도 어떤 인식이 될 것이냐. 나중에 그건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어쨌든 홍채 인식이라는 것도 나중에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다른 기술과 융합이 됐을 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를 이제 촬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인정하는 것 말고도, 그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드라마처럼 내가 필요한 거를 기록해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 그쵸.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장.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홍채 인식이니까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쓰는 거지. 다른 사람 못 보고. 그니까. 근데 충분히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던 게, 사실 홍채 인식 같은 경우에도 SF 영화나 뭐 옛날에 나왔던 것들 통해서 와 신기하다 했는데 지금은 현실 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인가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영화가 나왔을 때 보면은 이제는 조금 더 인증이 조금 복잡해져가지고, 사람이 직접 걸어갈 때 홍채 인식하고 뭐 해서 들어가서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10m가 걸어야 돼요. 행동 패턴, 걷는 패턴까지도 인식을 한다는 건데, 실제 구글에서 프로젝트 아커바스라고 해가지고 이 키보드 자판 습관이라든지 자신의 위치 아니면은 뭐 평소의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를 해서 이제 트러스트 스코어를 내서 이 종합 점수가 높으면은 이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도가 97% 정도라서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런 새로운 첨단 보안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면서 우리 생활이 조금 더 뚫릴 수는 있겠지만 보안에 조금 더 이제 무장이 되는 것 같아요. 97%하고 99.9%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97%는 사실 1%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어떤 정확도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이제 금융 서비스, 네. 그다음에 어떤 보안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네. 공인인증서가 네. 불편하다, 또는 현존하는 가장 그 우수한 네. 보안 체계다 이런 그 어떤 주장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공인인증서도 우리가 쓰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공인인증서 사실 본인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려면. 네.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걸 위해서 이제 B2B 네. 서비스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할 말인데,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금융 서비스들하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이 돼서 네. 나오려면은 아직은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게 진짜 생각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고 네, 오늘 에피소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IT 경제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뤘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해당 주제를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 안녕.